일본은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지금 통수를 맞은 것이지만 일단 자존심은 구겼어요. 자신들이 준비는 먼저 많이 했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랑 이렇게 1대1로 회담에서 승인을 받은 한국이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한국한테 밀리잖아, 이런 불만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일본도 그러면 한국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원잠 추진에 나설 수 있겠구나.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 만들까 말까 20년 걸리고 이제 10년 만에 가는 건데 정말 초스피드 속도고,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10년이 오히려 너무 빨리 만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0년 안에 건조하는 거랑 나사만 쪼이면 완성된다는 거랑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요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랑 일반인 관점에서 이 시간 개념, 비용 개념, 완성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해외 고객들한테 영어로 알리는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 방위사업 투자 입문서 안내서를 출판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내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실시간으로 보다가 약간 농담조라면 먹다가 체할 뻔했다. 이제 물을 마시다가 뿜는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실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깜짝 놀라서 사실 돌려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이 원자력 잠수함을 요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다른 분들 많이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장벽으로 있었던 거는, 허가를 위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 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모두 다 허가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 통과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건데, 탑다운 시대가 되는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이것을 탑다운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트럼프가 SNS,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 한 방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이, 대한민국이 국군과 시대를 잘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잠수함 연료만 공급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만들어달라 한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기술 이전도 안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강한,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미국이 동맹국이라도 핵잠수함 기술에 대해서 이전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준다, 건조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거든요. 미국 기술을 줄 수 없으니까 영국한테 네 기술을 대신 이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도로 비밀주의가 강하고, 핵 확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트루스 소설의 두 마디로 해결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안보실장, 위성락 안보실장님에 의해서 이게 확인되었다, 공급이 허가받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을 이제 가진다고 하니까 이제 가질 필요 없다, 혹은 그걸 왜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될 부분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주제로 좀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하신 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번 협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면 없고요. 왜 없냐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안보실과 청와대 쪽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굉장히 탑다운으로 이루어졌고, 제가 취재를 돌려봤으나 해당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협의체 구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 쪽에서 안보실장 레벨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서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먼 기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내용과 트럼프가 바라는 내용이 또 잠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도 사실은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큰 관문을 넘은 것은 맞으나 앞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취재를 한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온 것은 없어요. 왜 없냐? 갑자기 결정된 탑다운식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전문가들이나 싱크탱크도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나오고, 또 오보도 나오기 했거든요.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뉴욕타임즈, 엄청 유명한 언론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사도 이번에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이제 핵 협상,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승인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건 정말 역사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물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 개발 능력이나 조선 능력 이런 거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방산, K조선 제가 열심히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외국의 전문가나 국제정치 하는 분에서는 한국이 뭐 그걸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외국에 물어보니까 아니 한국이 미국 기술 없이 어떻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 책임도 있죠. 뭐 왜 그러냐면 한국이 얼마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기반이 있는지 그걸 영어로 안 쓰면 그분들이 몰라요.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인식차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시작된 거의 그 디테일을 채우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K방산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기술력을 갖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에 대한 설명과 지금 현재 기술력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위키라든가 여러분들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다. 요거는 약간 사실이 다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일종으로 여러 가지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핵잠수함의 기술 자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료를만 가지고는 뭐 그걸 역설계하거나 제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사업단이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최초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도 하고 이제 도면을 만들고 한 거는 흔히 잘 알려진 362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의 중점 가주로 해서 기초 연계가 진행되다가 1년도 안 돼서 362 사업단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사업단이 해체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결과물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기본적인 설계 형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대충 몇 명이 살아야 되고 요 정도를 생각했고 원자로를 그때 이미 다 완성했다 설계를 완성했다 요런 이제 주장도 있어가지고 제가 추적해 보니까 제작을 위한 기본 이런 원자로라든가 무기 같은 거 설계할 때 크게 3단계에 있어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있는데 기본 설계 준비 단계 그러니까 사람들을 100명, 200명씩 엔지니어를 모아서 야 너는 파이프를 그려 너는 이제부터 요 감속기를 그려 요렇게 하는 이 배분 직전 단계까지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작했을 때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당사자분들의 회고록을 보면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중단 없이 추진되었으면 2015년에 세척이 취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니면 해외 사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지금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제로 진행이 됐다고 해도 2015년은 어렵고 한 지금쯤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산이 그때 당시 1조 5천억 대당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 2배는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원자력 잠수함이 워낙 만들기 막 복잡하니까 언제 시작하는지 타이밍에 따라서 사실 비용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시작했다라는 건 사실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한테 축복입니다. 왜냐? 너무 초기에 시작해서 우리 방산기술, 조선기술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원자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배에 띄우고 요것만 뿐만 아니라 잠수함에 대한 기술도 같이 연구를 해야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할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 장보고3 배치2 얼마 전에 장영신이라는 게 건조됐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원자로 추진 시스템,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설비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원자력 잠수함이 될 정도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숙제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야 거대한 사업단 그래서 엔지니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밑그림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도 사실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다행히 우리가 조선업 슈퍼사이클 도중에 이걸 받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때 잠깐 또 이야기할 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으면 지금 핵잠수함이 가지고 있을 건데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기자분들끼리 막 싸워요. 보시면 거론을 좀 하기는 실명 거론하기 힘든데 뭐 누구 기자 때문에 다 원잠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아주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의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0%
이상을 쓰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 해군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군과 육군 입장에서는 현무 탄도미사일 KF-21 같은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잠에다 모든 국방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데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원잠만 만들고 우리는 T-50도 없고 K2 전차도 없고 KF-21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논란이 배경이 있었고 그나마 지금은 이걸 시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정치가분이 오늘 방송에서 자신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좀 방해를 했다고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겸허하게 잘못을 수용하고 그거를 이제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말하면 저도 욕먹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분 옆에서 10여 년 이상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정책이라든가 여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걸 뵙고 저도 그걸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야 그때 누구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앞으로 잘 될 것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만 쪼이면 완성되는 단계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큼 기술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봐도 될까요?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님이 10년 안에 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10년 안에 건조하는 거랑 나사만 쪼이면 완성된다는 거랑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요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랑 일반인 관점에서 이 시간 개념, 비용 개념, 완성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말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때 10년 기간이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한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한 대도 없는데 지금 처음 시작해서 10년 안에 끊겠다는 건 거의 나사만 쪼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초스피드 속도입니다. 예를 들면 해군 사업은 아닌데 공군의 KF-21 제가 많이 하잖아요. KF-21은 만들까 말까 논의만 10년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논란만 있었다가 이제 만드는데 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 만들까 말까 아니 만들고 싶다 이게 한 20년 걸리고 이제 10년 만에 가는 건데 정말 초스피드 속도고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10년이 오히려 더 과도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만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과 엔지니어 관점에서 빠르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관점에서 빠르다가 좀 다른데 핵심은 둘 다 우리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이 빨리라는 기준이 뭐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자력 잠수함을 시도한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이 있는데 브라질의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뿐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암만 지들이 먼저 만들었다 해도 우리보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의 기술력은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되어서 10년이다. 요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만들 수 있다면가 당장이 10년이에요. 그 엄청난 속도입니다. 요걸 좀 알아주세요. 제 안보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는 것에 중국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우방국들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원래라면 경계가 아니라 단속, 규제, 제재, 경제 제재, 단교 이렇게 해도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핵무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변국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주변국에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미국도 우리나라 핵무기는 개발 절대로 안 된다고 막고 있어요. 이것은 핵 확산, 그 다음에 국제 질서가 아주 냉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핵무기라든가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근데 요게 지금 관련된 소식들이야 내용 보면 중국 정상회담 어떤 분들은 이제 대놓고 중국 잠수함을 막겠다고 했으니까 중국이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그런 거 없었죠. 없었던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5년 9월 17일 요 지금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5년 3월 이제 김정은이 사진 하나 공개한 게 이것입니다. 원래 북한은 김군옥 영함이라는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허접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허접한 북한 기술로는 요 정도가 한계다. 그래서 1950년대 디자인을 활용해서 SLBM 디자인을 잠수함을 만들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조롱이 심해지는 걸 뭐 김정은이 인터넷을 보는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사실을 공개해 준 것이고 이 왼쪽 김정은이의 동그란 원통이 바로 지금 만들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인 겁니다. 물론 이게 원자로를 진짜 만들 수 있냐 북한이 이거 어떻게 되냐 기술이 어떻게 하는데 뻥치는 거다 한데 북한이 뻥을 잘 치기도 한데 이 정도로 크게 뻥을 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온 거 있죠.
지금 이철재 군사전문 기자님이 러시아가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올해 북한이 넘겨줬다 이런 특종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보다 최소 5년 빠르게 북한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이 5년 빠르게 더 보수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올해 겨울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 소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원자력 잠수함 보유 엄청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의 삶이 항상 그렇듯이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달려야 됩니다. 2연승 했으면 3연승하고 우승 3번 했으면 4번 해야 되는데 운명이라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맞고 겨우겨우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이 좋긴 한데 북한이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나라 그 원자력 잠수함 허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의하겠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인 즉슨 자신들이 해도 괜찮다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지만 말릴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왜 말릴 수가 없는가?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의 말 보면 이제 그 한반도의 그 핵잠수함 건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왜냐?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겠다고 해서 주변국들한테 분쟁을 괜히 유도할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심지어 미국한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고 난 직후에 미국과의 실무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 여기에 천명을 했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먼저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를 국방 관련된 공식 문서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허락을 안 받았고 우리는 먼저 허락을 받았다. 요 뿐이기 때문에 한국, 그 다음에 북한, 일본 이렇게 원자력 잠수함이 없는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이것이라도 다행이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그래서 핵잠수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잡은 건 맞아요. 근데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래도 큰일 났어. 이걸로 또 모자라. 이거 겨우겨우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거다. 이렇게 주변 분한테 꼭 말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승인의 일본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요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지금 통수를 맞은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면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설마 한국한테 허락해 준 걸 자신한테도 불허를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SMR 강국,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자력 잠수함을 빨리 만드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라요. 왜냐?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한 제한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보다 원자력에 관련된 자유가 일본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미 심해 잠수함 혹은 수상 선박인 쉐빙선에다가 원자로를 달아본 경험이 있고 재처리 자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된다면 핵기술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핵물질이 더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자존심은 구겼어요. 자신들이 준비는 먼저 많이 했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랑 이렇게 1대1로 회담에서 승인을 받은 한국이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에 쫓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은 기초부터 닦아왔고 그리고 우리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원자로를 배에다 싣고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도 그러면 한국이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원잠 추진에 나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한국한테 밀리잖아 이런 불만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 언론사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일본 언론인이나 전문가 분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를 일단 안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을 위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속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 정도로 말하는 분들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중국과 북한, 일본 등 동북아 해상 패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없는 능력을 새롭게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우리가 미국 해군에 의존했던 여러 가지 능력과 임무를 우리가 넘겨받게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잠이 있으면 일본의 항공모함, 중국 항공모함 다 때려잡고 부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가능은 하네요.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는 미국 핵잠수함이 맞던 임무를 우리가 전담함을 좀 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KF-21이나 F-35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공군 전략을 할 때 적의 북한의 공군 기지를 타격하려면 우리가 먼저 못 가고 미국 공군이 먼저 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이걸 넘겨받을 수 있던 것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북한의 잠수함 감시 임무입니다. 이것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 뭐 일반 재래식 잠수함도 한 달씩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핵잠수함이 너무 크니까 뭐 우리나라 배 그 해안에서는 잘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가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우리나라 대신 미국 해군이 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항구나 이런 데서 원자력 잠수함을 감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AIP 잠수함이라든가 뭐 장고3 오래 자망을 하는데 왜 핵잠수함이 필요하냐? 저는 이게 좀 웃긴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장고3 우리 도산 안창호급 굉장히 좋은 잠수함인데 핵잠수함과 비교하면 도산 안창호급은 전기 휠체어 같은 거고요. 그 핵잠수함은 람보르기니입니다. 에너지 기본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은 잠수를 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과 그 다음에 재래식 잠수함이 잠수 시간은 비슷해요. 속도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우리 장고고3라든가 이 재래식 잠수함은 보통 그래서 3주 동안 이렇게 수정할 때 한 5노트 기준으로 3주 그러니까 5노트 속력으로 3주 동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자력 잠수함은 20노트 이상으로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젤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을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거기다가 장거리 감시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나, 음파 탐지기의 성능이나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로 적을 탐지하거나 얘가 나오거나 어디로 간지도 봐야 되는데 소나가 작으면 가까이 가야 되고 소나가 크면 멀리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핵잠수함이 크다고 북한 해역이나 우리 동서남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큰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있을 만한 데 딱 있으면 너무 가까이 안 가도 그 북한의 움직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임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핵잠수함이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임무부터 넘겨받게 돼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핵잠수함이 기여하게 된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핵미사일 탑재해가지고 보복하고 지상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장보고3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저희가 자부도 하고 장보고3에 탑재된 SLBM도 세계 7번째 개발된 아주 중요한 미사일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핵 잠수함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이 핵미사일을 거기다 넣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핵미사일을 넣지 않기 때문에 파괴력과 위력은 좀 제한된다. 어느 정도 제한되냐면 지금 예상으로 이제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미사일을 만들어서 넣고 재래식 탄두를 넣었을 때 그 화력은 사실 KF-21 전투기 한 개 편대가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KF-21 한 대가 1,000억 원이고 원자력 잠수함 한 대가 2조 원이 넘으니까 여기에 사실 가성비로는 안 맞아요. 대신에 기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적을 표적할 때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쓰도록 좀 앞으로 활용 방안을 궁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